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원년TV의 보험 좀 아는 언니 정미예요. 오늘은 최근 보험 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임플란트 홀 충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건수가 많다면 분명히 보완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항목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청구하지 마시고 이거의 기준은 무엇이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나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임플란트 홀 충전의 법적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산정 기준입니다. 임플란트가 보험화되면서 기존의 임플란트와 관련된 유지관리도 이런 항목으로 보험 청구해라 라고 준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시가 됐고요. 이것 또한 그렇게 고시가 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임플란트 치아의 보철물의 교환면 나사 삽입 후 재충전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임플란트 홀, 그 교환면의 홀을 재충전했을 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에 교환면 나사 삽입 후 재충전을 하는 경우 수기료는 와동 형성료 충전, 충전물 연마의 소정 점수를 각각 산정함이라고 되어 있죠. 와동 형성을 우리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와동 형성료를 청구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충전료를 청구해라 라고 되어 있고 팔리싱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전물 연마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청구 입력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면 즉처가 아니라 충전으로 청구하시면 되시고요. 교환면만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일면이 되겠죠. 그래서 충전 일면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충전 일면을 누르면 이렇게 와동 형성료가 들어가고 충전료가 들어가요. 그리고 GI 재료대까지 청구할 수 있고요. 연마를 했다면 충전물 연마까지도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구할 때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청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임플란트 홀 재충전은요, 보험 임플란트뿐 아니라 비보험 임플란트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나이나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을 할 수 있으신데, 단 보험 임플란트, 비보험 임플란트 모두 임플란트 완료 후, 즉 보철 세팅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에요, 3개월 이후부터 산정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주의사항을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광중압 지하이나 광중압 레진을 이용했을 때는 당연히 청구를 하시면 안 되시겠고요. 꼭 심평원에 보험 등재된 재료를 사용한 경우만 청구를 할 수가 있으세요. 심평원에 보험 등재된 재료로는 뭐가 있을까요? 아말감은 현재 캡슐형 아말감만 청구할 수 있죠. 캡슐형 아말감하고 자가중합형 GI, 또 자가중합형 레진이 있어요. 클리어필 F2라는 게 유일하게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홀필링을 한 경우만 청구할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 유지관리 목적은 적용 불가라고 되어 있죠. 치료가 아닌 예방 목적으로 시행하신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이 아닌 치료 목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치료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유리하세요.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홀이 패여서 재충전을 해야 될 경우나 홀이 탈락해서 재충전을 해야 될 경우, 혹은 스크류 루징이 돼서 흔들리면 당연히 제거해서 타이트닝을 하고 다시 홀필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홀필링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는 본인 부담금 수납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임플란트 홀필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병원이 홀필링 청구 건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보완자료 요청이 충분히 올 수가 있으세요. 이 보완자료 요청이 올 때는 수납대장을 같이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때 수납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필링을 정상적으로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본인 부담금 수납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이거를 별거 아닌 걸로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임플란트 홀 충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약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보험, 비보험 임플란트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언제부터 가능하다라고 했죠? 네, 임플란트 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보험 등재된 재료를 사용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자가증합형 GI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세 번째는 치료 목적인 경우만 청구 가능하고 예방 목적인 경우는 적용이 어렵다라는 거. 네 번째는 충전 일면으로 청구한다라는 거. 직처가 아닌 충전 일면이라는 것까지 짚어봤습니다. 임플란트 홀 충전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해가 가시죠? 앞으로 보험에 대해서 더 알찬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